예, 우리 아버지가 민정수석, 너희들 이래도 안 뽑을 건가? 라고 하는, 참, 그렇습니다. 여기서 민정수석은, 예, 제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예, 사의를 표명해서 그 사의가 받아들여져서, 이제는, 1시간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는 전 민정수석입니다. 1시간 전까지는 그대로 민정수석인데, 예, 대한민국 청와대의 민정수석은 정말 아주 그 권한과 권능이 아주 막강합니다. 예, 민정수석이라는 게 뭐 할까요? 예, 실제로 법무부와 대검, 검찰청을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헤드쿼터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도 무시무시한 권력기관이죠. 네, 서울중앙지검을 유시한 대검, 예, 대검이 검찰총장이 근무하는 데가 대검입니다. 검찰총장, 대검을 다 지휘 통솔할 수 있는 게 청와대의 민정수석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친인척 그 관리, 또 뭡니까, 고위공직자의 근무 기강, 뭐 이런 것들을 다 통솔할 수 있는 게 민정수석이니까요. 예, 상당히, 어마어마한 권능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민정수석이 5명입니다. 5명인데, 5명의 민정수석이 하나같이 다 조기 낙마를 했습니다. 네. 다, 이렇게 평탄하게 임무를 마치고, 이렇게, 자, 저 갑니다. 아이고,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5명이 다 어떠한 그 사건에 연루가 되고 다 조기 낙마를 했던,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마음이 점점 떠나고 있는 것은 뭐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민정수석이, 이 타이밍에서 등장을 하는지, 예, 아들이 문제군요. 역시 아들이. 네, 아들이 이제 취업을 하려고요. 취업을 하려고 여러 5군데의 그중에는 뭐 컨설팅 기관도 있고요. 5개의 원서를 냈답니다. 원서를 냈는데 정말 오늘 뭐 여러 이 매체들이 다뤘지만 정말 철없는 아들의 철없는 원서라 이런 얘기가 들죠. 네, 정말 이게 대한민국 그러니까 집권 계층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민낯이. 저 아들이 저렇게 될 거는 뭐 아버지 책임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아이고 이 사건이 불거졌으니까 도저히 근무를 못 하겠네요 라고 사표를 제출하고 제출하자마자 사표 처리가 된 것입니다. 네. 자, 조금 더 얘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의 기업의 원서를 냈습니다. 네, 원서를 냈는데 그 원서를 낸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 보시면은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게다. 예. 컨설팅 회사에 제출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거기에 성장 과정 항목이라는 게 있죠. 예, 나는 이제 이러이러한 성장을 통해서 지금의 저가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묻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뭐 아버지가 뭐 하시냐고 물을 턱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현 민정수석인 김진국 민정수석이십니다라고 본인이 자필로 쓴 겁니다. 예. 딱 한 문장만 성장 과정 항목에 내 아버지는 현재 민정수석인 김진국 민정수석이다라고 한 줄만 달랑 써놓은 것이죠. 네, 이어서 나머지 4개 항목이 있는데요.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아버지 관련 얘기를 썼다는군요. 학창시절 성격의 장단점 항목에는 학창시절이 어떻고 성격의 장단점이 어떻고 이런 거는 쏙 빼놓고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누구한테 도움을 준다는 얘기일까요? 나를 뽑아주면 너희들에게, 너희 기업에, 이 회사에, 내가 지원한 이 회사에 아버지들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죠. 예, 정말 그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제가 만약에 민정수석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또는 제가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네. 청와대에 들어가서 제 자녀가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애들이 우리 아버지는 뭐 청와대에 근무하는 뭐 누구누구 민정수석입니다. 또는 누구누구 비서관이니까 과연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나? 이거는 뭐 도저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바로 그렇게
버젓하게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예, 예, 정말 이 만화에서나 예, 아주 공포의 애니메이션 예,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정말 이 스릴러에 나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갑자기 이제 막 그렇게 예, 공포스러운 얼굴을 변해가지고 막 기업을 해코지 하는 뭐 이런 게 이제 제가 작가라면 그런 게 스릴러의 내용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경력사항과 지원 동기 포부에는 또 이렇게 적었다는군요. 한번 믿어보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한번 믿어보시고 즉 우리 아버지가 청와대 김진국 민정수석이고 내가 아버지께 잘 얘기를 해서 이 기업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내 말을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말 붙였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결국에는 이제 부탁의 말로 이 끝을 맺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보리수님 말마다나 어이상실, 어처구니가 없다고 그러죠. 어처구니. 네. 어처구니가 뭔지 여러분 뭐 아시죠? 우리 수준 높은 시청자 여러분. 예, 맷돌에 있는 손잡이입니다. 맷돌에 있는 손잡이. 그러니까 맷돌에 손잡이를 잡고 이걸 돌려야 무슨 콩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이 음식에 할게끔 잘게 빻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맷돌은 쌩쌩한데 맷돌은 정말 좋은 맷돌인데 손잡이가 없으면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정말 어안이 벙벙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이상실 예, 딱 맞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들어오시는 분 모닝님, 안나님, 최정원님 안녕하세요. 늦었습니다. 아유 늦기는요. 이렇게라도 찾아오시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안나님이 또 한 말씀 하셨네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회장인가? 아니요,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니까요.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니까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김진국 그 아들의 이 5군데 기업에 낸 하나를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립니다. 뭐 내친 김에 조금 더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어이가 없다는 말에 정말 더 어처구니가 없는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아들이 지원한 분야가 금융 쪽이랍니다. 금융영업. 금융상품을 팔고 법인 영업을 하고 뭐 이런 거겠죠. 희망 연봉은 3,500에서 4천만 원으로 적었다는군요. 예, 사회생활 한 초년병 치고는 뭐 상당히 높게 잡은 거죠. 물론 뭐 삼성전자나 돈 많이 버는 그 금융기관 뭐 이런 데는 초봉이 뭐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3천만 원대는 되는데 그 외에 중소기업 이런 데는 예 1,000만 원, 2천만 원대의 초봉도 많습니다. 네, 월 200만 원 받으면은 뭐 괜찮네라고 하는 게 월 200일에야 12달 곱하면 2,400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 30살짜리 그 사회 초년병이 희망 연봉을 4천으로 적었다는군요. 역시 뭐 좀 다르죠. 네, 대한민국 권력층의 자제들은 뭐 하여튼 뭐가 좀 다릅니다. 네, 정말 아주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다른데요. 예,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입사 지원서를 이 컨설팅 업체 포함해서 5개 기업에 제출을 했는데 이들 기업 모두 김 씨에게 연락을 했던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연락이라는 게 뭐죠? 뽑을 의향이 있다는 것이죠. 뽑을 의향이 없으면은 뭐 연락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 씨의 이력서를 보니까 2018년 3월에 용인대 격기 지도학과를 졸업했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네, 용인대가 여러분들 용인에 있는 게 용인대인데요. 예, 이 이름이 이전에는 유도대학이었습니다. 유도대. 예, 격투기 포함해서 유도, 태권도, 복싱, 레슬링 이런 그 운동, 격렬한 운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데가 유도대였는데 이게 대학 이름이 유도대라고 하니까 너무 한정이 돼 있다라고 해서 이름을 용인대라고 바꾼 것이죠. 네, 이름은 참 잘 바꿨습니다. 그 지역에 용인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도대학 모습에서 지금은 이제 용인대로 잘 이렇게 변모를 했는데요. 여기에 격투기란 얘기죠. 격투기 지도학과를 졸업했다고 기재했지만 알아보니 실제로 이것을 졸업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다른 대학으로 옮겼다가 자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 그러니까 글쎄요. 아버지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생을 살았던 모양입니다. 뭐 공부를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지금 이제 기자들이 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추적을 하니까 너무너무 취직을 하고 싶어서 내가 철없는 행동을 했다. 네. 취직은 하고 싶어 죽겠는데 가는 곳마다 안 되고 그래서 아버지를 팔았다라는 그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이 아들은 현재 IT 회사, 작은 IT 회사, 예, 정보기술이죠. 예,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라는 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정보기술인데요. IT 회사에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 글쎄요, 이 김 씨의 지원서를 받은 기업 관계자가 어떻게 된 거냐 기자가 물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처음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사칭한 사칭이 아닌가 싶었다. 예, 그래서 내가 그 연락을 해본 거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진짜로 민정수석이면은 활용 가치가 있었겠죠.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연락을 하고 뽑을 의향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청와대에 1시간 전까지 민정수석, 네, 바로 지금 이제 사표 수리가 됐으니까 전 민정수석, 대한민국 이 권부를 누리는 권력자들의 민낯입니다. 이게 민낯. 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여기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야권이라든가 뭐 다른 사람이 하면은 다 손가락질을 하고 내가 뭐 이 정도는 하면 되겠지. 왜? 나는 뭐 똑똑한 사람이 이른바 선민의식이죠. 선민의식. 그러니까 아들까지 저렇게 선민 의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열변을 통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 또 토미레스 님이 아주 소중한 정성을 아주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김 박사님 응원합니다. 제가 토미니스님 응원하는 것도 잘 아시죠? 네. 예, 박상철님, 에이미님, 또또님, 신이나님, 예, 아주 우리의 소중한 시청자이십니다. 예. 자, 요 대목에서 뭐 아들, 정말 철없는 아들의 철없는 그 원서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민정수석이라는 분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하겠죠. 사실은 이렇게 지명도가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컨대 조국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바로 조국도 민정수석이었지 않습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옮겨간 바로 그 정도로 조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얼마만큼 예뻐하고 이렇게 품에 껴있는지는 여러분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감싸주려고 하고 흠이 있어도 덮어주려고 하는 바로 그 민정수석을 차지한 것이죠. 네, 김진국 그 민정수석은 63년생입니다. 63년생이면은 토끼띠이네요. 예, 올해 이제 만으로 59. 네, 지금 한참 일할 아주 좋은 나이죠. 예, 광주에 있는 전남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예, 서울법대를 나왔고, 뭐,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건 다 뭐, 줄줄이 다 서울법대 출신들이 거기에 꿰차고 앉아 있죠. 네, 이분은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감사원은 있다가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굉장히 중책을 맡은 건데요. 네,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의 법무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법무비서관을 지냈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그런 그 사이였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권의 어떤 이 요직에 이 호남분들이 많은 것은 뭐 사실입니다. 뭐 그 자체로 호남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비난할 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정권의 탄생의 바탕이 기저가 바로 호남에서 여러와 같은 지지를 문재인 대통령의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정권 탄생에 큰 기여를 한 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직에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그 확실한 그런 친분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민정수석과 같은 그런 요직은 이 호남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많게 차지를 하는 거. 예. 뭐 그 자체를 폄훼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여러분도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새로운 정권에서는 어느 정권이 들었더라도 특정 지역에 이렇게 쏠림 현상 이런 거는 좀 완화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5명의 이 민정수석이 하나같이 지금 제대로 된 퇴임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조국 초대 수석이죠. 문재인 정부의 초대 수석이
2년 동안 재임 후 법무부 장관으로 딱 금이 환영해서 임명이 됐죠. 네, 바로 조국 사태가 없었으면요. 네, 조국 사태가 없었으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조국 후보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고 저도 분석을 합니다. 네, 실제로 조국의 낙마가 없었으면은 이 지금 집권 세력의 문재인 후임은 문재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또 상대적으로 물론 지금은 뭐 비호감에 완전히 그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있습니다. 사실상 조국으로 이 권력의 쏠림 현상이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국 사태가 없었으면은 네, 그러고 이 만약에 윤석열 대 조국 대 윤석열 싸움이면은 지금보다도 더 치열한 한판 승부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왜? 조국을 계속 수사를 하고, 네, 이런 뭐 정경심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래서 물론 낙마를 했지만 조국이 그 고비를 거치고 여권의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조국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조국 그 싸움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혼탁하게 전개가 됐을 것입니다. 한 치 앞을 가릴 수 없을 거로 실제로 저 사람은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정말 이 생직사 사직생의 한판 승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조국 사태로 조국이 중간에 낙마하는 바람에 이재명 후보라는 그 대안이 뜬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국 다음에 김주원 수석이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양반도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가 이 두 채 보유가 문제가 됐죠. 딱 1년 근무하고 그만뒀는데요. 바로 조국 옆에 있는 시원한 그 머리를 갖고 있는 분이 바로 김조원 그 수석인데요. 네, 이분은 아파트 두 채가 문제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근무하는 비서관급 이상은 두 채는 안 된다. 그래서 팔아라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나요? 나는 차라리 안 팔고 민정수석을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민정수석을 뭐 몇 달 더 하느니 나는 여기서 그만두고 아파트를 팔겠다라고 해서 아주 인구의 회자가 됐죠. 네, 그만큼 바로 그렇습니다. 네, 뭐 민정수석 한 번 했으면 됐지. 6개월 하나, 1년 하나 똑같이 이력서에는 민정수석이라는 그 한 줄 남는 건데, 그렇지만 아파트는 지금 봐서는 뭐 계속 올릴 것 같거든요. 예, 강남의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두 채나. 네, 그래서 이 민정수석보다 역시 대한민국 강남 아파트는 더 위대하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이죠. 네, 토미니스님이 또 연이어서 이 또 따뜻한 정성 보내셨습니다. 예, 무조건 정권 교체입니다. 네, 저도 같이 그 대열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미니스님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군요. 토미니스 여신님 멋있습니다라고 제 대신해서 또 트럼프님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 김종훈 수석 다음에 김종훈 수석이라고 하는 분이 또 있었는데요. 이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에 책임을 지고 넉 달 만에 사임을 한 것이죠. 또 그 뒤에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네 번째죠. 지금은 제일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신현수 수석은 검찰 인사에서 패싱 당했다. 그러니까 자기만 쏙 빼고 자기가 법무하고 검찰총장을 다 관할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자기 쏙 빼고 검찰 인사에서 물을 먹었다. 뭐 이런 게 다 있냐. 야, 박범계 뭐 이런 사람들 추미애를 상당히 겨냥을 하고 두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장 청와대에서 실세 중에 실세인 민정수석이 저렇게 임기 중에 5번이나 바뀌고 다 한 사람은 두 달 만에, 한 사람은 4달 만에, 한 사람은 6달 만에 이렇게 단명을 하는 상태에서 제대로 민정 그 수석의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국기라든가 공직자 기강이라든가 이런 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자, 여기 이런 상황에서 또 박범계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네, 정말 오지랖이 넓습니다. 박범계 장관, 박범계 장관이 재빠르게 오늘 오전에 이 김진국 민정수석은 너무 투명해서 그렇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네, 자 저렇게 써 있죠. 박범계 SNS를 해서 제가 이 기사를 포스팅하는 이유는 김 민정수석, 좀 아까 설명한 그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 투명하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네. 글쎄요, 제 한 사람을 저렇게 그만둔 사람을 두둔을 하려면은 혼자 전화를 해가지고, 아유, 참,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잠시 좀 머리 좀 식히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덕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 민정수석은 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정말 참 오지랖이 넓어도 이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정말 비상식으로 일관되니까 여기에 조응천 의원이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자제를 촉구합니다. 그렇죠? 한 집안 식구나 다름없는 조응천은 검사 출신, 박범계는 판사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극도로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확신을 근거로 오지랖 넓게 청와대 참모의 사적 영역에까지 선제적으로 방어하려 나서는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죽했으면 저렇게 조응천 씨가 저렇게 이 경고를 하고 있겠습니까? 자제를 촉구한다. 예, 아무튼 참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민정수석입니다라고 대놓고 이력서에 쓰는 지금 현실의 한국 대한민국 권부에 있는 분들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